예, 안녕하세요. 김용원 무사입니다. 오늘은 사이닝 보너스에 대한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닝 보너스라고 하는 게 뭐 이런 겁니다. 어떤 근로자를 스카웃을 하려고 하는데 이 근로자가 아주 전문 인력이에요. 그냥 스카웃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. 당신이 이 회사에 오게 되면은 우리가 연봉은 얼마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오면은 우리가 얼마의 좀 사이닝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. 즉 우리 회사에 오는 대가로 뭐 얼마의 보너스를 추가로 지급을 하겠습니다. 뭐 이런 계약을 하는 겁니다.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또 그냥 사이닝 보너스를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계약을 할 때 보통 이제 우리 회사에 오면은 얼마를 추가적으로 알파를 드리는데 우리 회사에 와서 얼마의 근무 기간은 좀 근무를 해줘야 됩니다. 뭐 이런 계약을 하는 겁니다. 그럼 만약에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얼마의 기간을 근무를 했으면 뭐 큰 문제가 없어요. 그런데 이 사이닝 보너스를 받고 이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회사에 와서 약정을 했던 근무 기간 동안 근무하지 못했다. 자, 이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. 이 경우에 과연 받았던 그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을 해야 되는 거냐? 이런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겠죠. 이번 시간은 뭐 그에 대한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회사에서 이 전문 인력을 스카웃을 했어요. 스카웃을 하면서 연봉을 한 7,070만 원 드리겠습니다. 약정을 했고, 우리 회사에 뭐 오게 되면은 우리가 1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. 그런데 회사는 7년 동안 고용을 보장합니다. 그리고 근로자는 그 근무 기간 동안 이 근무하는 것들을 또 보장을 해야 됩니다. 뭐 이런 계약을 하고서 이 회사에 들어온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회사에 오면서 1억 원 지급받고 연봉을 지급받았겠죠.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 근로자가 입사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지난 다음에 개인 사유로 사직을 하게 돼요. 그러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와서 7년 동안 고용을 보장을 하고 당신도 7년 동안 근무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걸 근무하지 않고 그만뒀으니까 우리가 줬던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해줘. 이 반환에 대한 청구를 한 뭐 그런 사건입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사건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이 사이닝 보너스의 법적인 성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. 어, 일단 이직 사례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냐 이 문제 혹은 전속 계약금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혹은 임금에 대한 선급금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이 문제가 남게 돼요. 이게 왜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만약에 이게 이직 사례금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이닝 보너스는 뭐에 대한 대가입니까? 이직 사례금이면은 이직에 대한 대가예요. 우리 회사에 그냥 와주면 그 대가로 얼마 드리겠습니다. 뭐 이런 돈이기 때문에 내가 이직을 했으면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의무는 다한 거죠. 그죠? 어떤 의무 재직 기간을 설정한 것이 아니고 이직한 것에 따른 대가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 근로자가 반환을 해야 될 어떤 돈도 없어요. 자, 그런데 이 돈을 만약에 임금 선급금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7년 동안의 근로에 대해서 미리 돈을 준 겁니다. 뭐 이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임금은 큰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6년 동안의 임금은 선급을 한 거니까 그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았으면 반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런 문서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? 이걸 이직 사례금으로 해석을 할 거냐? 전속 계약금으로 해석을 할 거냐? 혹은 임금 선급금으로 해석을 할 거냐? 이 해석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. 그럼 이 문서가 뭐죠? 이 문서는 처분 문서예요. 처분 문서. 계약서는 다 처분 문서가 되는 거죠. 예, 처분 문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 행위가 이 문서에 나타내는 겁니다. 그럼 처분 문서에 대해서 어떤 그 해석의 이견이 있다. 그럼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. 자,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? 예, 이 해석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처분문서의 해석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인 내용입니다. 뭐 법리가 통일되어 있죠, 일반적으로. 과연 처분문서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? 문헌의 내용을 보겠죠, 그죠? 그리고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를 봅니다. 그리고 경위를 봅니다. 그리고 목적을 봅니다. 그리고 당사자의 진짜 의사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. 그럼 이게 이직 사례금인지, 임금 선급금인지, 뭐 전속 사례금인지,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? 이게 동일하게 처분 문서의 해석 원칙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돼요. 그럼 과연 이게 뭐냐? 이 동기를 봐야 되겠죠? 경위를 봐야 되겠죠? 목적을 봐야겠죠? 진정한 의사를 봐야겠죠? 그리고 또 한 가지, 이게 만약에 어떤 문헌상으로
얼마간 근무를 해야 되고 얼마의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게 되면은 이 돈을 반환을 해야 되는 거다. 그 문헌이 기재가 되어 있는 거냐? 이것도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판단 기준이 되겠죠. 그리고 이 사이닝 보너스에 대한 거래 관행이 어떤 거냐? 이것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겁니다. 이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아까 봤던 그 사례에서는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? 법원에서 볼 때는 이 안에 특별하게 이 계약서 안에 얼마간 근무 기간 동안 7년 동안 근무하지 않게 되면은 이 돈을 반환을 해야 되는 거다. 이런 약정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. 그리고 7년 동안을 고용 보장 기간으로 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리고 이제 7년 동안 근무하지 않게 되면은 이 돈 반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이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어요. 그럼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7년 동안 근무하지 않게 되면은 이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예상하기가 어려웠겠죠.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이 돈은 임금에 대한 선급금으로 지급받았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. 그럼 법원은 이 돈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직 사례금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의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. 한마디로 지금까지 해석을 볼 때는 그 계약의 내용이라든지 동기나 경이라든지 각종의 목적이라든지 의사라든지 혹은 문헌을 봤더니 이 돈은 그냥 우리 회사로 옮겨 주시면은 얼마의 돈을 드리겠습니다. 일종의 이직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. 이게 판례 시각이에요. 만약에 이걸 이직 사례금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근로자는 급부를 이행한 거죠, 그죠? 내가 이직이라고 하는 급부를 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은 겁니다. 얼마간 근무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반환을 해야 될 그런 의무는 없게 되는 거죠. 자, 이 판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.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 돈을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냐? 그렇게 볼 여지도 있겠죠, 그죠? 만약에 이걸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약정은 무효가 될 겁니다. 예를 들면 너무 장기간의 의무기간을 정해놓고 나서 이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게 되면은 이 돈을 다 반환을 해야 돼. 이런 식으로 해놓게 되면은 이 돈 때문에 퇴사를 주저하겠죠. 일종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이유가 강제근로 위험성, 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의 위험성, 그것 때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계약으로 볼 여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. 이 사례에서는 아니지만요. 자, 그리고 만약에 이 돈을 임금 선급금으로 성격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미리 준 겁니다. 7년 동안의 돈을 미리 준 거니까 그동안 일했던 것에 대한 것들은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근무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, 그 기간 동안의 반환 약정은 허용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, 그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겠죠. 자, 오늘 이 판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처분문서의 해석에 대한 판례입니다. 그리고 이제 사이닝 보너스에 대한 처분문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한 그런 판례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. 이걸 만약에 이직 사례금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미 이직함으로써 반대급부는 다 이행을 한 거다. 그렇기 때문에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이걸 반환해야 될 의무는 없다. 그 판례로 보시면 돼요. 하지만 다른 계약서의 내용을 봐서 다른 식의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. 이걸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가능성도 있을 거다. 혹은 이걸 임금 선급금으로 볼 가능성도 있을 거다. 그런 몇 가지 것들을 함께 본 그런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판례는 조금 그 특수한 판례죠. 사이닝 보너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